위례 신도시 천막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9명 스님의 동안거 정진에 발맞춰 외호대중의 본격적인 기도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불자들이 천막 정진의 외호대중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위례 상월선언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도 수행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감 스님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참선과 강독, 법문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미래 불교의 새로운 도시 공동체를 모색하는 첫 실험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일선 승가교육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 기초교리 교육 강화로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도심 포교도량 한마음 선언에서 수계 대법회가 열려 전국의 불자들이 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해 UCC 영상 공모전을 여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와 콘텐츠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9명 스님의 동안거 정진에 발맞춰 외호대중의 본격적인 기도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추위가 몰아친 주말 전국의 불자들이 천막정진의 외호대중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위례 상월선언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도 수행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그을 수행결사가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시작된 상월선언 동안거. 수능 시험일이 몰아친 매서운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풍찬 노숙 수행을 지켜보는 대중의 걱정이 커집니다. 수능 한파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날 아침에 저 뒤편이 화장실입니다. 연결돼 있는데 화장실 얼었어가지고 우리 의료진들은 안에 습기가 굉장히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 어떻게 정진하시는지. 하루 한 끼 식사, 단 한 벌의 옷, 14시간 이상 정진해 날선 청규를 정해 오직 화두와 씨름하는 공간 앞에 굳게 닫힌 철문에 수행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정진하시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합장으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막법당 상월선언 아래 마련된 임시법당. 구례 화엄사 석불이 모셔진 이곳에서 고독한 천막 정진 수행자들에게까지 들릴 법한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제가불자들로 외호 대중을 자처한 이들은 108배와 좌선 등을 하며 동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발언하겠습니다. 스님들 건강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 또 불자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원만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도 선언 밖에서 합장 반배로 호법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임시법당에선 저마다의 수행법에 맞는 기도 정진이 펼쳐졌고 부처님 전에 축원도 이어졌습니다. 스님과 함께 다른 불교분들도 다 같이 한다면 학교가 훨씬 더 거듭날 수 있고 또 구성원들도 그 마음 담아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사의 유례없는 위례 상월선언 천막 결사의 현장이 불법 수어와 수행문화 혁신의 의미가 담긴 새로운 기도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파키스탄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원행 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은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파키스탄 라호르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간 대화에 나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와 이슬람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불교 유적이 있는 라호르 박물관도 둘러봤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모레인 20일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와 맘눈 후세인 대통령,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무장관을 만나 파키스탄과 한국 불교계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파키스탄 측은 조계종 방문단의 불교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100여 개 선원에서 일제히 동안거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강독법회가 시작된 건데요. 참선과 강독, 법문이 어우러진 이번 법회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도시공동체를 모색하는 첫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공부방에서 울려 퍼지는 금강경 독송 소리.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과 제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동안거 수행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일감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강독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불자들은 금강경의 첫 부분으로 법회를 갖는 이유를 밝힌 제1장 법회 인유분과 부처님 제자 수보리가 법문을 청한 내용을 담은 제2장 선연기청분을 독송했습니다. 일감스님은 강독법회에 참여한 제가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받으며 경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갑니다. 일감스님은 기존에 배웠던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경전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다각도로 들여다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정해진 길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경전을 해석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나를 바로 아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대승의 종지다. 일감스님은 불자들이 경전을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이번 강독법회의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전 속에 담긴 문학적 요소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경전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불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행과 보시 중심의 새로운 도시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스님의 미래불교에 대한 실언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비로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집 나왔을까? 왜 집 나왔을까? 그래서 자기 삶을 진짜 진실되게 돌아봅니다. 궁전도 있고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도 마음이 부족해. 뭔가 불만이야. 마음이 차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 그 괴로운 것의 바탕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일감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강독법회는 동안거 결제기간인 내년 2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두산위부 탄허강숙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오대산 중대사자암 정멸보궁 순례를 끝으로 법회를 회향하고 종단 원력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참선과 강독, 법문이 어우러진 이번 금강경 강독법회가 수행과 보시로 부처님 정신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미래불교 수행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 체제 조계종 제8대 교육원이 일선 승가교육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자 급감 등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들은 뒤 기초교리 교육 강화로 여러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수원 복령사에 모인 경기 충청권 승가대학 교육자 스님들이 전하는 승가교육 현장은 출가자 급감에 따른 여파가 매우 커 보였습니다. 승가대학의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40대 이상 고령 출가자가 늘어나 여러 우려들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후반에 출가해서 이리저리 맴돌다가 들어오신 분들은요.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도 있어요.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과연 기본교육 끝날 때 정도 되면 진정한 신심과 발심을 통해서 출가자가 줄어든 만큼 여러 소임은 과중해진 반면에 논문 등의 학사 일정은 더욱 빠듯해지기에 이론보다 실천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화엄승가대학원이기 때문에
실천 수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몇 명당 묶어서 하는 그런 어떤 실습을 통해서 논문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왔습니다. 승가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는 승가교육 교육자 스님들은 출가 활성화가 종단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기본교육 과정을 현실에 맞게 줄여야 한다는 등 방법은 각기 달랐지만 종단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고민과 의견들은 넘쳐났습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한 뒤 팔정도와 12연기 등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84,000 대장경의 모든 그 엑기스적인 내용들이 전부 불교학 개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팔정도나 12연기나 무슨 뭐 사성제, 사막 이런 모든 기초 교리가 그 자체가 완전히 내가 섭수가 되고 그게 체득이 돼야 다음에 충분히 어떤 경전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진우 스님은 출가자 급감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승가 위상의 저하를 지적하면서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초 기본교리 교육이 승가 위상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그 스님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그 숫자라도 그 스님들의 어떤 그 고유의 그 위상을 찾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포교가 되고 그 자체로서 출가자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반등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호남을 시작으로 경기, 충청 등 일선 승가교육 교육자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현장의 요구들을 토대로 승가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의 불교 미술품들이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됩니다. 부산박물관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국제교류전 미얀마의 불교 미술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선 미얀마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 110여 점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미얀마 초기 불교 문화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은화와 봉헌판, 붓다의 탄생, 시다르타의 삭발, 고행하는 붓다,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같은 단독 조각상은 부처님의 일생인 팔상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 관계자는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는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전통 불교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불자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심 포교도량이자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 선언에서 수계 대법회가 봉행되는데요. 국내 신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불자들도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서원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수계 대법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청하는 의식에 이어 대중들이 옷깃을 걷자 스님들은 가느다란 선향을 팔에 놓는 연비 의식에 나섭니다. 향을 팔에 사르는 따끔한 찰나, 불자들은 연비를 통해 아상을 버리고 자비행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도심 포교도량 안양 한마음 선언에서 전국에서 모인 5천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제31회 수계 대법회. 영원한 존재의 성품이며 생명의 진리이신 법보님께 귀의하옵니다.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소서. 불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개사로 나선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 앞에서 불자로서 지켜야 할 5가지 약속 5개를 읽습니다.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불투도개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살생과 도둑질, 거짓말 등을 하지 않겠다는 5가지 약속을 마음속에 새긴 수계 제자들은 본래 갖고 있는 불성의 발언을 한마음으로 서원했습니다. 아울러 동상의 모습으로 한마음 선언 사부대중 곁을 다시 찾은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스님의 생전 수계 법문이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불자들은 참된 불제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졌고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앞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저 열심히들 하셔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계대법회에는 한마음 선언 태국 지원에서 31명, 시카고 지원에서 6명 등 해외 불자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5천여 수계 제자들은 발언문을 통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발언문의 내용은 저희가 5개의 참뜻을 가슴 깊이 하나하나 새기고 부처님의 불도와 불법을 중생들에게 전파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가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읽는 이 발언문처럼 상구보리 하와 중생 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팔에 새긴 연비의 흔적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이 마음을 괴롭힐 때 청정한 본성을 되찾겠다는 약속입니다. 한치에 물러서 없는 정진을 다짐한 불자들은 새로운 불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양 한마음 선언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유튜브 중심의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UCC 영상 공모전을 통해 템플스테이 홍보에 나서는 등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와 콘텐츠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열풍이 우리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계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 강화를 위해 UCC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UCC 공모전,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 즉 UCC 공모를 통해 젊은 시대에 가까이 다가가고 템플스테이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특히 템플스테이 체험 후기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만든 자료를 갖고 또 많은 국민들, 또 외국인들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은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체험 소감을 소개한 대학생 한지혜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느낀 점과 마음의 변화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낙산사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과 템플스테이 진행 모습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 정말 마음 편히 한 번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매고 템플스테이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 순간들을 영상으로 오래오래 기록하고 싶어서 공모전에도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은 2030 세대들이 템플스테이를 떠나게 되는 이유를 잘 담아낸 안지현 씨의 해인사 템플스테이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가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산청대원사와 서울천축사, 봉화축서사 템플스테이를 소개한 영상 작품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템플스테이 UCC 공모전 수상 작품들은 마음의 힐링을 전해주는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감성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쉼 틈 없이 달려왔는가, 나를 왜 챙기지 못했고 나의 진짜 내면을 왜 알아주지 못했는가를 많이 깨달았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쉼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하루만큼 꼭 쉬고 싶다 한다면 템플스테이를 꼭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40만 원, 장려상은 상금 20만 원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공모전에 접수된 UCC 영상 작품들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시대, 대표적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더욱 새롭고 신선한 모습으로 불자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구 상락선언이 개원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도심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남구 봉덕동으로의 이전 일주기를 자축하면서 불명을 받은 불자에 대한 수계식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기까지 헌신한 불자 소개 등으로 꾸며졌고, 법회에 이어 사물놀이단의 흥겨운 무대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상락선언 선언장 해문스님은 훌륭한 도반들과 참된 행복을 열어가는 길에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넓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펴져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복이 더 증장되기를 발언하는 것이 출가자의 기본적인 희망이고 꿈이죠. 2004년 11월 개원한 상락선언은 매달 맹인 불자회와 교도소, 군법당 등을 찾아다니며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의 도량인 전남 구례 사성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주지 대진 스님은 구례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기부금 1,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부디 작은 정성이나마 구례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져서 많은 이들이 좀 더 부처님 그늘 아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과 백미는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이 힐링과 평화의 섬 제주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요. 제주 BBS가 그동안 미디어 포교와 방송 불사를 적극 후원해온 제주 지역 시민과 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 BBS 불교 방송이 불심의 섬 제주에서 첫 전파를 발사한 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BBS 제주불교방송은 그동안 제주 지역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미디어 포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주 BBS가 정법을 구현하고 지역의 방송 포교 불사를 차질 없이 이어오기까지는 제주 지역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든든한 배경이 됐습니다. 제주 BBS가 방송 불사에 적극 동참한 제주 불자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디어 포교를 위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탐나성보문화원이 주최하고 BBS 제주불교 방송이 주관한 2019 제주 전통사찰과 역사문화 체험 탐방 행사가 제주 불탑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주 BBS의 방송 포교 불사를 적극 후원해온 불자와 시민들은 제주 BBS의 성장과 발전을 발언하며 모처럼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담아가시고 또 그 따뜻함으로 올 겨울 또 아무 장애 없이 겨울을 나시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으며 그거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사에 참여한 제주차인 회원들은 고려 출신이 원나라 기왕후의 전설이 깃든 5층 석탑에 헌다래를 올려 전통문화재의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이왕국 행복한 쉼터 대표는 불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연마미술을 제주어로 표현하는 등
참신한 무대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엄마 미소 니엄들라 뭐냐면요, 이 이빨 주변 밭어염 있다는 거에 어염을 잘 매라. 가운데 안 맨 건 몰라도 어염의 검질은 다 알아준다. 어염을 잘 매사 된다. 어염 안 매민 놈의 집들의 검질 시준다. 제주 시민과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박용환 대한명상의학회 부회장은 명상의 기본적인 호흡을 설명한 데 이어 본격적인 걷기 명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행복의 기쁨을 알아차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지역 사부대중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표가 되는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 BBS의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경남 창원 복림사가 자비 나눔과 청소년 포교 원력을 다짐하는 제13회 복림제를 회향했습니다. 복림사 복림제는 지난 8월 30일 입제해 기도와 참선으로 각자의 신행 생활을 점검해왔고, 회향 법회는 구군 융창과 유주무주 고혼 천도 수륙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자선바자회 수익금 등을 2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인재불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역 수륙제 공연을 비롯해 가루라 합창단의 축하 무대 등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복림사 복림제는 불자들의 수행 정진뿐만 아니라 자비 나눔 실천과 청소년 포교의 원력으로 매년 가을 열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UCC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 즉 UCC 공모를 통해 젊은 세대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인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불교계도 이젠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콘텐츠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